목록 출력. V4 지시자. V4 지시자를 이용해서 목록이라는 건 뭐 배열을 말하는 거죠. 배열을 출력하는 거예요. 그 앱6 프로젝트를 이렇게 만들고 이거 뭐, 뷰 프로젝트 만들 때마다 귀찮아가지고 지금 했는데 뷰 프로젝트 만들고 npm 인스톨 하자마자 이게 뜨죠. 이게 뭐냐면은 지금 이 프로젝트를 만든 사람이 뭔가 이 사용하는 익스텐션을 너도 이게 추천하는 거예요. 너도 사용하라고, 인스톨하라고. 그런데 인스톨 이것저것 막 설치하는 게 그리 좋은 건 아니야. 꼭 필요한 것만 익스텐션 설치하는 게 좋죠. 그래서 이게 뷰 프로젝트 만들 때마다 떠서 참 귀찮은데 그걸 저렇게 설치하라고 추천하는 거 안 뜨게 하는 방법 검색해 봤더니 컨트롤 쉬프트 P 눌러서 여기 프리퍼런스 오픈 워크스페이스 세팅 이거 클릭을 하면 요 settings.json 이 설정 파일 세팅 파일이 열려요. 여기에다가 마지막 이거 넣어주면 돼요. extensions 이그노 recommendations true 여기 콤마도 있어야 돼. 이
객체 문법이야. 그래서 이 콤마 있고 이 따옴표로 묶은 게 속성명, 그다음에 속성값 true. 그러면 이제 안 뜨겠지. 오케이. 자, V4 시작. 아, 이런 거 좀 안 떴으면 좋겠는데. 뭔가 이러다. 요거까지 만들어 줘야 돼요. mylist1. 아, 이 컴포넌트 이름에 앞에다가 my를 붙인 이유는 뭐냐면 이 컴포넌트 이름은 단어가 두 단어 이상이어야 해요. 단어 하나만 이름으로 이게 리스트 my자 빼고 list 1.view 이러면 에라야. 단어 한 단어 안 된다고. 두 단어 이상 하래. 그래서 뭐 막 그냥 한 단어만 된다면 list 1.view 이럴 텐데 두 단어 만들려고 하니까 그냥 앞에다 my 붙인 거예요. 여기 배열 리스트 배열이죠. 이 배열을 출력할 거예요. 그러면 v4 지시자로 출력하면 돼요. 스팬 태그 v4 지시자 이 리스트에 있는 항목 하나하나 꺼내서 이 s라는 게 변수예요. 리스트가 배열이고 그러니까 이걸 비유를 하자면 자바로 배열 탐색을 자바스크립트로 배열에 있는 항목 하나하나 출력하는 걸 간단하게 구현하면 자바스크립트 문법으로 저렇게 폼은 구현할 수 있죠. 이거에 해당이 돼요. 리스트 배열에 들어있는 항목 하나하나를 지역 변수 S 변수에 꺼내서 반복 출력한다. 인데 이건 자바스크립트 문법이고 자, 뷰에서는 이렇게 v4 지시자로 리스트 배열에 들어있는 항목을 하나하나 s라는 변수로 꺼내서 출력을 하는데 스팬 태그로 출력을 하게 돼요. 그래서 이렇게 스팬 태그가 6개가 출력이 되죠. 배열의 항목이 6개니까 이 스팬 태그가 6번 이렇게 출력이 되고 그 다음에 여기 이게 s 변수의 값을 출력해라. 이게 그 중괄호 2개로 묶어준 뷰에서 어떤 값 출력을 할 때 이렇게 중괄호 2개로 이렇게 묶어주면 그 값이 출력이 되죠. s 변수의 값이 스팬 태그 사이에 출력. 그래서 여기 스팬 태그 사이에 이렇게 0, 1, 2, 3 이렇게 출력이 되죠. 그리고 vbind 콜론 배웠죠? vbind 콜론이 하는 일이 뭐지? 그 vbind 콜론을 안 붙여주면 이 값이
어떻게 해석되죠? 평범한 문자열로 해석되지. 그래서 vbind 콜론을 안 붙였을 때는 어떤 태그들이 생성되냐면 이게 아니고 vbind 콜론을 안 붙여주면 이렇게 돼요. 이렇게 출력돼요. 이 값이 다 s야. s라는 문자열 혹은 텍스트. 여기서 이걸 저렇게 구현 안 하고 이렇게 구현하면 이렇게 구현하면 그냥 요대로 출력이 돼요. vbind 콜론을 안 붙여주면 저대로. 그래서 그 vbind 콜론을 안 붙여주면 이런 걸 props라고 부르는데 props의 값이 그냥 평범한 문자, 평범한 텍스트야. 그대로 출력이 돼요. 이렇게. 그런데 이 s가 평범한 텍스트가 아니고 s 변수의 값을 출력해라 라고 하려면은 이게 아니에요. 이게 아니야. 이 중괄호 두 개 이건 태그 사이에만 가능해요. 태그 사이에 값을 출력할 때는 중괄호 두 개야. 근데 여기는 태그 사이가 아니잖아. 태그 사이가 아닐 때는 이렇게 하면 안 돼요. 이렇게 하면 안 되고 이렇게 했다. 그럼 이렇게 돼. 아까 말했듯이 vbind 콜론 안 붙여주면 props의 값은 평범한 텍스트야. 그래서 이렇게 돼요. 저대로 구현하면. 그래서 이 중괄호 두 개일 경우에 s 변수의 값을 출력하는 건 태그 사이에만 가능해요. 태그 사이에 중괄호 두 개가 들어있는 것만 가능하지. 이건 태그 사이가 아니고 이런 걸 프랍스라고 부르는데 프랍스의 값은 평범한 텍스트야 다. 이 중괄호 두 개 묶어 주어도. 그런데 평범한 텍스트가 아니고 이 s라는 변수의 값을 출력해라고 할 때는 프랍스 같은 경우는 중괄호 두 개로 묶는 게 아니라 vbind 콜론이라고 해줘야 돼. 이 vbind 콜론 우리가 이거 배웠죠? 그러면 이렇게 s의 값이 출력이 돼요. 또 적어두는 게 좋겠다.
오케이. 그 다음에 디스플레이 서식, 디스플레이 인라인 블락. 디스플레이 서식은 태그가 그려지는 형태를 지정하는데 이 디스플레이 이 속성, 이 서식 속성의 값은 블락, 인라인 블락, none이에요. 그래서 디스플레이 값이 none이면 태그가 웹브라우저 창에 그려지지 않게 되고 디스플레이 이 속성 값이 이 블락이면 태그의 width는 100%가 돼요. 100%라는 얘기는 부모 영역을 다 한 줄 다 차지한다는 얘기예요. width 값이 100%가 돼서 가로 방향으로 부모 영역을 한 줄 다 100% 차지해요. 그리고 디스플레이 값이 기본적으로 이 값이 블락인 태그들은 margin, padding, width, height 서식이 잘 적용이 돼요. 이 값이 블락인 태그들은. 그 다음에 디스플레이 속성 값이 블락이 아니고 인라인이면 그러면 태그의 width는 그 내용에 딱 맞는 크기가 돼요. 이 경우에 패딩과 마진, 좌우 마진 속성은 잘 적용되지만 위아래 마진 속성, 그 다음에 width, height 속성은 상황에 따라 무시되고 잘 적용되지 않을 수 있어요. 그래서 이 중간쯤에 해당하는 디스플레이 인라인 블락 이렇게 서식을 지정해주면 그러면 태그의 width 값은 그 내용에 딱 맞는 크기가 되고 뿐만 아니라 패딩, margin, width, height 속성이 잘 적용돼요. 그래서 어떤 태그에 패딩, margin, width, height 속성을 주고 싶다면은 그 태그의 디스플레이 값이 블락이던가 아니면 인라인 블락이던가 둘 중에 하나여야지 그냥 인라인이면 상황에 따라서 패딩, margin, width, height 속성이 서식이 잘 적용 안 되고 무시될 수 있다. 그러면 디폴트 값, 디스플레이 속성의 디폴트 값이 블락인 태그들은 이런 태그고 이런 태그는 디스플레이가 블락이니까 아까 말했듯이 잘 적용돼요. margin, padding, width, height가. 그런데 디스플레이 값 디폴트로 인라인 블락인 건 없고 그 디스플레이 속성의 디폴트 값이 블락 아니면 인라인인데 어떤 건 블락, 어떤 건 인라인 둘 중에 하나예요. 디폴트로. 뭐가 블락인지는 혼자 한 줄 다 차지하면 블락인 거죠. 기본적으로. 디스플레이 속성값 적용 안 했는데 혼자 한 줄 다 차지한다. 이런 태그들. 이런 태그는 블락이야. 그런데 기본적으로 혼자 한 줄 다 차지하지 않는 이런 태그. 옆으로 나란히 나오는 이런 태그들은 그러면 인라인이야. 인라인이면 아까 말했듯이 margin, width, height 이게 좀 지정이 잘 안 되고 무시될 수 있어요. 그래서 이런 인라인 태그들 중에서 뭐 margin, padding, width, height 이런 서식을 주겠다. 그러면 이것부터 디스플레이 인라인 블락 이것부터 지정하고 그 다음에 margin, padding 어쩌고 줘야 다 잘 적용된다라는 거. 예를 들어 스팬 태그도 디스플레이의 기본 값이 인라인이라서 margin, padding 이 특히 margin 그 상하 margin 값이 안 먹을 수 있어요. 이걸 바꿔줘야 돼. 인라인 블락으로. 실험해 봅시다. 지금 패딩
좌우, 이건 상하예요. 값을 두 개 적어주면 처음에 적어주는 게 상하. 상하 여백 8픽셀, 좌우 여백 15픽셀. 그다음에 margin, 이것도 여백이죠. 이건 바깥쪽 여백이죠. 이건 숫자를 하나만 적어주면 상하, 좌우 다 5픽셀. 그래서 이게 잘 적용되는데, 그렇게. 그런데 인라인 블락을 이걸 지워버리면, 그러면 기본으로 인라인이야. 그러면 디스플레이 값이 기본값 인라인이 돼요. 그럼 어떻게 되냐면, 다 잘 되네? 아니다. 안 되죠. 자, 잘 봐요. 요건데, 이걸 지우고, 아직 저장하기 전, 저장하면 변했지. 그 상하 마진이 없어진 거예요. 상하 마진이 상하 여백 바깥쪽 여백이 없어졌기 때문에 이 좀 높이가 좀 쪼그라들었어요. 다시 요 크기인데 플레이 인라인 블락이라고 주면 저장하면 벌어졌죠. 아까 말했듯이 이 노란색 이걸 지우냐 마냐에 따라서 위아래 마진 이 값이 지워버리면 없어져요. 없어져서 위아래가 압축돼. 그다음에 이걸 압축돼요. 디스플레이 인라인 블락 기억하기 바라고. 다음번 구현 시험에는 저런 여백, 폰트 크기 이것도 뭐 패딩 얼마해라, 마진 얼마해라 이렇게는 설명 안 하지. 그냥 저 부분 여백이 얼마다, 저 폰트 크기는 얼마다 이렇게 말로 적으면 그대로 여백도 지시된 대로 폰트 크기도 지시된 대로 정확히 구현해야 돼요. 디자인 점수가 있어요. 뭐 여러 번 얘기했지만 프론트엔드는 디자인이 반이야. 오케이. 그 다음 예제. 그런데 키를 내 설명을 안 했어? 왜 그 설명이 안 보이지? 습을 해봅시다. 여기 vbind 키 이걸 아예 빼버리면 어떻게 되는지. 자, 그러면 에라.
자, 이거 PDF도 지금 다시 만들게요. 도트. 이 내용이 왜 빠졌었지? 자, vbind 콜론 키 하고 유니크한 값. 자, vbind 콜론을 안 붙여주면 안 되죠. vbind 콜론을 안 붙이면은 이 s가 평범한 텍스트로 해석돼서 키 값이 다 s가 되어버려. 그럼 유니크하지 않죠. 그럼 이것도 에러예요. 유니크하지 않으니까. 그래서 vbind 콜론 키하고 어떤 유니크한 값을 이렇게 줘야지. 그렇지 않으면 이것처럼 빨간색 밑줄 에러예요. v4 지시자를 사용해서 어떤 태그를 반복 생성할 때 위와 같이 유니크하다는 말이 무슨 뜻인지 알죠? 서로서로 다른, 각각 다른, 중복되지 않는 유니크한 값을 키로 지정해야 해요. 그렇지 않으면 이것처럼 vbind 키를 아예 지정하지 않아도 저렇게 에러고, 또 지정해줘도 유니크하지 않은 값을 지정해주고 주면 중복되는 값을 지정해줘도 에러고. 그 다음에 이거는 배웠죠. vbind 콜론의 단축형이 그냥 콜론이지. 보통 콜론 단축형 콜론 키라고만 하면 되죠. 콜론이 바로 vbind 콜론의 단축형이죠. 그 다음에 인덱스 값도 사용하고 싶으면 이렇게 구현하면 돼요. 괄호하고 첫 번째 변수가 하나하나 꺼낼 지역 변수고, 두 번째 적어주는 게 이것도 변수를 두 개 적어주는 거예요. 괄호로 해서 첫 번째 변수는 값 변수고 두 번째 변수가 인덱스 변수예요. 변수 이름은 내 맘이야. 변수니까 그냥 인덱스라고 안 하고 i라고 해도 돼요. 그래서 그냥 이렇게 하면 값만 꺼내지고 s변수의 값만 꺼내지고, 이렇게 하면 s변수의 값도 꺼내지고 순서대로 인덱스 0, 1, 2, 3, 4 그 인덱스도 꺼내져요. 그 다음에 변수 이름 s도 변수고 인덱스도 변수고, 이 변수 이름은 내 맘이에요. 인덱스 s도 지역 변수고 인덱스도 지역 변수야. 변수 이름은 그냥 마음대로. 그러면 자, 여기 먼저 인덱스 변수가 출력이 되고, 이건 그냥 평범한 텍스트고 s 변수 값이 출력이 되고, 그러면 이렇게 출력이 되겠죠. 그래서 화면은 이렇게 그려지겠지. 아, 여기다 설명해 놨구나. 어쩐지 없는 게 이상하다 했더니. 왜 vbind 키 설명이 없지 했는데 이 부분에 있네요. vbind 키 v4 지시자를 사용할 때 vbind 키 속성을 지정하는 것이 필수예요. 이게 작년까지는 권장이었는데 올해부터 필수가 됐어요. 그래서 올해부터는 에러가 나요.
작년까지는 에러가 아니었어요. 이 프론트엔드는 몇 달 만에 한 번씩 버전업이 되고 호환 안 되게 이렇게 달라지니까 프론트엔드 공부할 때 한 1년 넘는 그 버전 배우는 것은 이제는 1년 만에 1년 지나면 뭔가 달라지는 게 있을 수 있다라는 거. 프론트엔드 개발 기술 발전 속도가 가장 빨라요. vbind 키 값은 유니크해야 된다. 우리나라 말로 유일해야 된다라는 표현이 적절하네. 전체 페이지에서 유일할 필요는 없고 현재 반복되어서 출력되는 목록에서만 유일을 하면 돼요. 이게 왜 필요하냐면 효율적인 렌더링 하기 위해 필요하고, 이거 리액트도 똑같아요. 리액트도 이렇게 반복해서 태그를 여러 개 출력을 할 때는 리액트에서도 이렇게 유니크한 키, 이런 걸 프랍이라고 그러는데 이 키 프랍이 필요해요. 그 다음에 remove, 삭제 기능 구현. 여기에다가 span 태그에다가 v1 클릭 하고 이렇게 구현했어요. 그러면 이 span 태그를 클릭을 하면 remove 함수가 호출이 되겠죠. 그리고 여기 인덱스, 이 인덱스는 요 인덱스 변수. 그러면 뭐뭐 삭제하시겠습니까? 라고 묻는 조그마한 확인 메시지 박스가, 컨펌 박스가 출력이 되고, 거기서 확인 버튼 누르면은 true가 돼서 얘가 실행이 되고, 이 컨펌 이 박스에서 취소를 누르면은 이게 if문이 false가 돼요. false면 아무것도 안 하고 그냥 나가지. 그 다음에 이 코드, 이 splice index 1, 이거 splice 메소드 사용법 알죠? 이 배열에서 인덱스 1 위치에 있는 항목을, 아니다. 이 배열에서 인덱스 위치에 있는 항목을 한 개 삭제하라. 이거죠. 제거. 리무브죠. 그리고 이 점 밸류, 이게 뭐지? 리스트가 배열인데 여기 점 밸류가 왜 붙었어? 여기 리스트가 배열이 아니고 레프잖아. 이 레프가 없으면, 즉 이렇게 구현했으면 레프 없이 이렇게 구현했으면 리스트는 배열이에요. 그러면 삭제할 때 splice index 1 이렇게 구현하면 돼요. 이 경우는 리스트가 배열이니까 배열의 splice 메소드 인덱스 위치에 있는 거 한 개를 삭제해라. 그런데 이렇게 레프가 있으면 이제 리스트는 배열이 아니고 반응형 객체야. 반응형 객체고, 그러면 배열은 어디에 있느냐? list.value가 바로 배열이죠. 그래서 splice 이래야 되죠. 그리고 이렇게 반응형 객체가 아니고 리스트가 평범한 배열이면 삭제는 되지만 렌더링이 안 되겠지. 자, 여기서 일단 클릭을 하면 클릭된 항목이 삭제가 돼요. to를 클릭하면 삭제하시겠습니까? 물어보고, 취소 누르면 if문이 false 돼서 아무 일도 안 일어나고, 다시 여기서 이 confirm, 여기서 확인을 누르면 if문이 true가 돼서 이렇게 제거가 됐고, 이 리스트가 반응형 객체니까, 반응형 객체가 달라졌으니까, 반응형 객체 값이 달라졌으니까 화면이 즉시 렌더링 되죠. 자, 그런데 이걸 랩프를 제거하면, 그냥
그냥 평범한 배열로 구현하면. 그럼 여기도 점 밸류를 빼야죠. 리스트가 배열이니까. 여기 랩도 필요 없죠. 자, 이렇게 구현하면 평범한 배열로 구현했어요. 새로 고침. 자, 그러면 사실은 to 눌러서 확인해서 삭제됐어. 삭제됐는데 화면만 다시 렌더링이 안 된 거예요. 평범한 변수를 사용해도 뭐 여기 삭제하시니까 아까 물어봤죠? 이거 실행된 거예요. 추가돼서 이렇게 리스트 배열에서 인덱스 위치 항목을 하나 제거했어요. 리스트 배열의 값이 달라졌지만 반응의 객체가 아닌 어떤 값이 달라지는 것은 화면에 렌더링이 안 돼요. 그래서 값이 달라지자마자 화면에 달라진 값이 렌더링 되게 그렇게 구현하고 싶다면 그게 평범한 변수, 평범한 배열이면 안 되고 랩프로 만든 반응형 객체이어야 해요. 자, 그리고 요 스팬 v4 이게 실행이 되면 이런 태그들이 이렇게 생성되는 거죠. 이렇게 6개가 이렇게 스팬 태그가 생성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to를 클릭을 하면 remove 이게 이렇게 호출이 돼서 인덱스 2인 항목이 제거되는 거죠. 리스트 배열이 ref 반응형 상태이기 때문에 화면이 즉시 다시 그려지는데 그게 아니고 평범한 변수, 평범한 배열이었다면 화면이 다시 그려지지 않는다라는 거. 자, 이거, 이 add, 이 예제, 요거, 버그. 이렇게 10페이지까지 해보세요. 이 버그도, 이 버그 설명 여기 적혀 있는데, 이 설명을 읽지 말고, 지금 요대로만 구현하면, 지금 9페이지에 있는 구현에 버그가 있는데 10페이지에 버그가 왜 저런 버그 뭐가 틀렸는지 버그 설명이 있지만 설명을 보기 전에 먼저 9페이지 소스 코드랑 9페이지 설명만 보고 여러분 스스로 한번 버그를 찾아서 해결해 보세요.